만약 숲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목마른지 아픈 곳은 없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속삭여준다면 말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건 아주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숲을 거대한 소통의 네트워크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스마트 숲이라는 개념 덕분입니다. 숲이 살아있는 데이터 센터가 되는 세상, 오늘 그 놀랍고도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숲의 핵심은 바로 사물 인터넷, 즉 IoT 기술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처럼 나무와 숲 곳곳에 아주 작은 센서들을 부착하는 것이죠. 이 작은 센서들은 숲의 맥박을 24시간 내내 측정합니다. 토양이 얼마나 촉촉한지, 공기는 얼마나 맑은지, 온도는 적절한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죠. 정말 숲의 건강검진을 매일 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날씨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잎의 색깔은 건강한지, 심지어 숲속 새들의 노랫소리나 곤충의 울음소리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과 인공위성까지 힘을 보탭니다. 하늘에서 숲 전체를 넓게 조망하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죠.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거대한 숲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현실의 숲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한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가상 숲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숲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가장 먼저 끔찍한 재앙인 산불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아주 작은 불씨나 연기를 초기에 감지해 즉시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니 대형 산불로 번지기 전에 진화할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수많은 생명과 수십 년간 가까운 숲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물 관리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숲은 거대한 녹색댐이라고 불리죠. 비를 머금고 천천히 흘려보내며 수저원을 조절하니까요. 스마트 숲은 토양의 습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인 물의 흐름을 계산해냅니다. 덕분에 우리는 가뭄과 홍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물론 건강한 강과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숲속에 설치된 음향 센서는 특정 동물의 울음소리를 식별해서 개체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숲속 인구 조사를 하는 것과 같죠. 이를 통해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벌목이나 밀렵 활동의 소리를 감지해 숲의 파수꾼 역할까지 똑똑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열쇠,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나무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기후 변화 예측 모델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도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나라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정말 꿈같은 기술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숲, 그 데이터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땅을 소유한 사람의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와 시스템을 설치한 기술 기업의 것일까요?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재로서 국가나 사회가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제 소유의 땅에 있는 나무가 생성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나무의 성장률이나 건강 상태 같은 정보는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측정하는 대기 질 데이터는 어떨까요? 그 공기는 제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 다른 도시로 퍼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는 이웃 주민 모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이기도 합니다. 소유권의 경계가 순식간에 모호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번엔 기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수십억 원을 투자해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투자에 대한 대가를 원할 것이고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할 겁니다. 만약 한 기업이 전 세계 숲의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생각해보죠.
숲의 탄소 흡수량 데이터를 독점한 기업이 이 정보를 이용해 시장 가격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탄소 흡수량이 줄었다는 데이터를 숨기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공개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죠. 이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물 해적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식물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있는 식물질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들은 곧바로 특허를 내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겠지만 수사기 동안 그 식물의 가치를 알고 전통 지식으로 지켜온 원주민 공동체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가 전통 지식을 약탈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문제는 우리의 현재 법률이 이런 새로운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 같은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연물이 스스로 생성하는 데이터라는 무형자산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원주민 공동체의 데이터 주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의 지점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나온 데이터는 그들의 문화, 역사, 생존과 직결됩니다. 이 데이터를 외부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고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식민주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연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법적인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듯 자연의 정보 또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와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특정 주체가 독점하는 대신 데이터 신탁이나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유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그 이익의 일부가 숲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재투자되도록 강력한 윤리, 강령과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돌아가도록 말입니다. 스마트 숲, 즉 말하는 숲의 시대는 이미 문을 열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에게 자신의 상태와 지구의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지혜와 공정함으로 귀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욕심과 근시안적인 이익을 위해 그 목소리를 독점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우리 인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이 보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공정하게 나누며 인류와 지구 공동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 이것이 바로 스마트 숲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